조합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희망현대 노조 공동위원장 이만재입니다. 희망현대 노조 2022년 사업계획 중 총괄 사업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사업 기조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노조의 새로운 전망을 마련하고 전 조직적으로 공감대를 확산한다. 둘째, 연속성 있게 영역별 사업을 진행하면서 새로운 실험을 추진한다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 사업 방향입니다. 크게 네 가지 사업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째, 안정적인 산별 전환을 완성한다입니다. 이를 위해 정기 총회를 통해 조직 전환을 확정하고 산별 전환에 따른 안정적 조직 변화를 구현하겠습니다. 둘째, 산업 변화 대응과 공동투쟁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 콜센터 산업 전망에 따른 산업 정책을 마련하고 노동조합 공동 요구에 기반한 공동투쟁을 진행하겠습니다. 셋째, 동종업종 조직 확대와 업종 내 조직 위상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신규 조직 사업장을 안정화시키고 전략 조직 사업의 전망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연대 사업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지역 모임을 재편하여 지역별 사회연대위원회를 건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주요 사업 개요입니다. 2022년을 관통하는 노동조합의 핵심 사업 두 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방송통신 콜센터 산업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그간 투쟁의 성과로 각 사업장별 노동조합이 자리 잡고 직접 고용도 확대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자본의 대응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 콜센터 업계의 산업 환경도 변화되면서 노동자들의 고용 환경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중장기적인 전망을 마련하려면 개별 사업장만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방송통신 콜센터 노동자들이 함께 요구하고 함께 투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1분기 내에 대정부, 대자본, 공동요구를 마련할 것입니다. 공동요구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논의하고 있습니다. 첫째, 방송통신 콜센터 산업의 공공성 강화입니다. 케이블 방송 지역 채널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통신사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콜센터의 성과 실적제를 폐지해 상담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사회적 의제로 쟁점화 시키려고 합니다. 둘째, 고용 안정과 생활임금입니다. 케이블 방송과 콜센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고 임금 인상을 쟁취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일할 권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체계를 수립하고 위험 업무 작업 중지권을 전면화하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요구는 모든 지부가 필수적으로 구체적 요구를 마련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실질적으로 쟁취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공동 요구가 마련되면 2분기부터는 사회적 캠페인과 본격적인 투쟁을 진행할 것입니다. 6월 지방선거에 맞춰서 정책 요구 및 의제 쟁점화 활동을 진행하고 상반기에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미타결 사업장 집중투쟁을 전개하면서 연말에는 업종별 교섭 쟁취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핵심 사업은 산별전환 완성과 미래전략 실현을 위한 사업 체계 마련입니다. 공공운수노조로 안정적인 조직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운수노조 내 업종본부로의 조직 편제와 재정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전략 실현을 위해 전략조직기금 설치, 현장 간부 육성체계 강화, 산업변화 대응전략 마련, 사회연대위원회 건설도 병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총괄 사업 개요를 발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지들 안녕하십니까? 희망연대 노동조합 조직실장 유용문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 조직실 사업계획을 발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실은 올해 사업 목표로 크게 세 가지를 수립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직진단과 현장 조직력 재편을 통한 조직력 강화입니다. 두 번째, 공동요구와 공동투쟁 강화를 통한 조직투쟁 기품 강화입니다. 세 번째로 조직실 개편을 통한 지부 지원체계 강화, 이 세 가지를 사업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러면 사업 목표에 따른 세부 사업 계획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직 진단과 조직 강화 사업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각종 총회나 지회 현장 모임 등을 중심으로 현장과의 직접 소통을 중시해 왔습니다. 지난 코로나 2년 동안 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조직력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이런 훼손된 조직력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의 조직력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선결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조직력을 분석하고 조직을 진단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주어서 우리 조직 전반에 대한 희망하는 노동조합에 가지고 있는 조직력 전반에 대한 조직력 분석을 올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조직 강화 계획입니다. 이 현장 조직력 강화를 위해서 가장 선결되어야 할 것이 그동안 유실된 지회 모임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회 모임이라는 것이 지회 모임을 해야 한다라는 선언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정식 사업계획으로 승인하고 조직 담당자 연석회의를 통해서 1년 내내 이것을 점검하고 독려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회 모임이 원활히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내용 또한 중요합니다. 이것을 정책교육실과 함께해서 지회 모임에서 논의할 계획들과 의제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지회 모임의 복원이라는 것이 코로나19 상황과도 또한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올해 지회 모임 복원 계획을 완급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공동요구 및 공동투쟁 사업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올해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 희망있는 노동조합 공동요구를 발표하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한 투쟁계획을 조직실이 집행할 예정입니다. 지방선거,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 이 공동요구들을 의제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년 봄에 시행해온 공동투쟁결의대회를 올해는 5월경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7, 8월경에 대정부, 대국회 투쟁을 또한 배치할 예정입니다. 매년 가을에 미타결 지부 투쟁 지원을 통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해왔는데요. 이것 또한 올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미타결 지부 타결 지원을 위해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만이 아니라 지난 2021년에 시험적으로 실시해온 미타결 지부 집중지원 태세, 즉 본조 사무처 국장 전원과 각 지부가 미타결 지부에 대한 1:1 매칭을 통한 집중지원하는 이 계획인데요. 이것을 올해 좀 본격화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본조 조직실 체제 개편 사업입니다. 올해 1지부 1담당국장제를 지난 2년간의 연착륙을 거쳐서 올해 일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지부 담당국장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집중 지원이 필요한 지부와 혹은 또 어떤 지부든지 간에 투쟁 시기 등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본조의 지원이 유실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조 조직실과 전략조직실을 통합해서 하나의 조직실로 체제로 개편하고 이를 팀제로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팀제 운영을 통해서 그 지원이 필요한 지부 그리고 집중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는 담당국장 1인만이 아니라 팀 내에서 혹은 전체 조직실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인적 자원을 투입해서 자원의 효율적 분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한정된 자원 내에서 각 지부에 대한 본조의 지원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조직실의 일상 사업들입니다. 첫 번째, 미조직 사업입니다. 올해는 산별 전환에 따른 조직 재편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실 올해 핵심 목표가 유실된 조직력 복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전략조직화 사업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노동조합이 케이블방송통신과 콜센터의 명실상부한 대표노동조합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에 해당 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설립 문의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올해의 미조직 사업은 이렇게 인입되는 노조 설립 문의에 대한 대응과 기존 지부들의 조직 확대 사업을 중심에 두고 진행하려 합니다. 중소형세 청년 노동자에 대한 조직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인입되는 노동 상담을 중심으로 평년 수준에서 진행하려 합니다. 다음으로 산별전환 기념 전간부 수련회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올해 산별교육을 완료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동안 교육과 토론을 수차례 배치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전환의 이유와 의미, 통합 이후에 달라지는 점 등이 현장의 간부 조합원들까지 투명하게 공유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산별전환을 단순히 상급단체 변경이 아니라 전조직적 쇄신의 계기로 삼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지회 간부까지 함께 논의하고 이해를 높이는 자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산별전환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 이후, 즉 10월경에 전지부, 전지회의 전간부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수련회를 개최하여 이에 대한 논의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현실적 상황 등을 감안해 봤을 때 총 인원 400명 정도 규모로 기획을 하고요. 숙박이 어려운 간부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분들의 그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주요 프로그램 전체, 토론과 논의 프로그램 전체를 첫날 저녁까지 완료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기획하겠습니다. 조직 담당자 연석회의, 즉 본조의 조직국장들과 각 지부의 조직부장을 포함한 조직 담당자들이 모이는 연석회의입니다. 이 회의는 매년 해왔던 것처럼 한 달에 1회 정기회의를 진행하고 필요시에 임시회의를 하는 정례화시켜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해당 회의에서는 늘 하던 조직투쟁사업의 집행 점검뿐만이 아니라 앞서 조직강화 사업계획에서 말씀드렸었던 지회모임 복원계획을 매월 점검 및 독려하고 노하우를 서로 공유함으로써 이 조직력 강화, 현장 지회모임 복원 이 사업이 올해 1년 내내 조직사업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점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담당자 수련회입니다. 본조 지부 조직 담당자 수련회, 지부 조직부장들까지 참여하시는 수련회를 4월경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수련회는 철저히 조직부장으로서의 역할과 실무에 대한 실무 워크숍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로 지회 조직차장님들까지 모이시는 전국 조직일꾼 수련회는 앞서 이야기했던 조직 담당자 수련회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된다면 이것과 달리 조직 담당자의 자세와 역할을 중심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수련회는 최하 200명 이상이 참여하게 될 텐데요. 이 규모상 상반기 중에 실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반기에 개최 여부를 포함하여서 재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조직실 사업계획 발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정책교육실 사업계획을 발제하게 된 정지승 정책교육실장입니다. 먼저 올해 정책교육실의 사업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서 설명하였듯이 공동요구 공동투쟁은 올 한 해 노동조합을 관통하는 주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정책, 대외협력, 교육, 선전사업을 충실히 진행하는 것이 최우선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지부의 정책 교육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각 지부의 정책 교육 사업 담당자와 선전 사업 담당자들과 함께 담당자 연석회의를 안정적으로 진행하고 지부 사업 기획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셋째, 정책교육실은 정책, 대외협력, 교육, 선전, 여성 사업을 담당합니다. 정책교육실 내 각 영역의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두고 정책교육실 사업을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각 영역별 세부 사업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 사업입니다. 올해는 선별노조 가입과 함께 방송, 통신, 콜센터, 업종별 전략을 마련하고 이후 업종별 교섭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의 주요 사업이 될 공동요구 공동투쟁을 정책 및 대외협력 차원에서 지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방송통신 콜센터 업종의 노동권을 확대하고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우리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사회적으로 널리 확산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각 지부의 정책교육 사업 담당자들이 모이는 정책교육 담당자 회의를 강화하여 정기적인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교육 담당자 회의에서 각 지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등 공동의 정책사업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정책 자료를 꾸준히 생산하여 그동안 노동조합이 쌓아온 정책 역량을 더 널리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올해에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협력에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과의 정책협약, 우리의 요구를 더 널리 확산할 시민연대 구성 등 진보정당 및 시민단체와의 연대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사업입니다. 먼저 앞서 말한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내용을 담은 영상,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여 그 내용을 조합원들께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확대 간부 의무 교육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매년 각 지부 지회 간부들과 함께 전국 권역별 확대 간부 의무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올해에는 공동요구 공동투쟁의 내용과 의미,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 건설이라는 우리 노동조합의 두 가지 주요 전략을 주제로 삼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유행으로 약화된 지회 모임 복구를 위해 지회 모임 운영 방식과 참고 사례 등을 담은 지회 운영 매뉴얼을 하반기에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부 운영일을 할 때 사전에 30분 정도 노동조합의 주요 사업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 혹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현재 각 지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신입 조합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부가 조건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입 조합원들에게 희망연대 노동조합의 역사, 현황, 지향을 설명하는 교육 영상을 제작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부에서 새 집행부가 구성되었을 때 조금 더 빨리 안정적인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지부 신임 집행부 교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선전입니다. 작년 10월부터 발행한 온라인 조합원 소식지 희소식을 올해에도 격주권으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주요 소식은 모두 희소식 온라인 조합원 소식지에 담겨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가장 중요한 소통 창구인 만큼 더 많이 전달해 주시고 더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리는 포스터를 센터 혹은 사무실에 붙여놓을 수 있도록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과 비조합원, 동료 모두에게 우리 노동조합의 활동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각 지부 선전사업 담당자들이 모이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서로의 사업을 공유하고 영상, 사진, 글쓰기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사업입니다. 여성사업은 우리 일터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여성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올해 정책교육실은 지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사업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에서 지부의 여성사업 역량을 강화하고 이후 여성사업을 이끌어갈 간부를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노동조합 차원에서 성폭력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키우고 관련 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현 노동조합 규정을 정비하고 매뉴얼을 준비하여 우선적으로 간부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서울지역 여성조합원 모임을 추진하여 여성조합원들 사이의 교류를 확대하고 목소리를 모으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우선 서울지역에서 모임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조건이 갖춰지는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정책교육실은 전체 노동조합 활동 중 정책, 대외협력, 교육, 선전, 여성사업을 담당합니다. 올 한 해 각 지부들과 함께 각 영역의 활동을 잘 만들어 나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정책교육실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연대 실장 구철호입니다. 사회연대 사업계획 발제드리겠습니다. 사회연대실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생활문화연대는 좀 익숙하시죠? 이것을 개편한 겁니다. 왜? 이 사업을 좀 더 튼튼히 선명히 하려고요. 옆에 그림을 보시면 기존의 생활문화연대국 사업이 아니었던 분야까지도 새롭게 망라해서 대한의제, 국제연대, 생활문화, 지역연대 사업을 포괄하는 사회연대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사업 목표는요, 희망노동조의 지향과 가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인식과 실천을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크게는 5가지 세부 목표가 있습니다. 첫째, 사회운동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해 보려고 해요. 둘째, 기후위기에 맞선 반차별 운동의 확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반차별 운동은 성소수자,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여성, 장애인 등 차별과 혐오에 맞선 운동을 말합니다. 셋째로는 지역을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지역 모임을 정례화하고 활성화할 것입니다. 넷째, 지역 활성화로 준비된 지역에서 사회연대 사업의 책임기구를 건설해 보려고 합니다. 그 책임기구의 힘으로 사회연대 사업을 산별노조로 확산시켜 나갈 것입니다. 다섯째, 코로나로 중단, 약화되었던 국제연대 사업을 복원하고 강화할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사업으로 보겠습니다. 올해 핵심 사업은 우리 노조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간부들의 인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회운동 노조가 뭐지? 사회연대 전략이 뭐지?
우리 노조는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2009년도에 노조를 만들었죠. 이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명확히 해보려고 합니다. 올해는 이를 찾아나가기 위한 교육과 토론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어서 지역연대 사업입니다. 우리 동네에서 지역연대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먼저 지역연대를 담당하는 지역 조직부터 만들고자 합니다. 바로 지역사회위원회인데요. 그럼 이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 내적으로는 기존의 생활문화연대 사업을 지역 차원에서 펼쳐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산별노조로 전환의 시대잖아요. 공공운수 노조 내에서 이 사업을 확산하고 전파하는 역할,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동네에서 다른 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운동을 수행하는 역할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지역사회연대위원회는 어느 날 땅땅땅 해서 만들어질 수는 없겠죠. 지역 모임이 활성화되는 지역에서부터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첫 번째로 지부의 사회연대 사업 담당자를 꼭 세워주셔야 합니다. 연대 사업의 담당자가 없이 잘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역 모임의 활성화입니다. 지역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 지역의 지회장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지역 모임의 내용으로 노조 활동의 인식을 키울 수 있는 동네 역사 탐방을 해보려고 해요. 특이하게는 세계 노동운동 역사 탐방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벨기에, 독일 9월에 떠납니다. 미리 관심과 참가 준비해 주시면 좋겠네요. 또한 지역에서의 퀴어 문화 축제에도 참가해 보려고 해요. 차별과 혐오에 맞서 희망연대 노조도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어서 나눔연대 사업입니다. 사회공헌기금을 통한 사업인데요. 델라이브 지부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LG헬로가 작년에 시작했고 올해는 SK 비정규직 지부가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사업을 좀 더 내용적으로 확대 발전하는 방향에서 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노조에서 좋았던 사업들도 사업단의 사업으로 확대를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어느 지역들인가? 기존에 해왔던 오래 모색하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옆에 표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이어서 생활문화연대 사업입니다. 하나, 사회연대 사업 공모전입니다. 우리 지부, 지회에서 이런 걸 해보면 좋겠다. 아이디어를 모아 공식 사업으로 만들 것입니다. 둘, 조합원 문화사업입니다. 지역마다 좋은 영화제가 참 많죠. 올해는 노조 참가단으로 함께 가봅시다. 셋, 기존의 소모임 지원 사업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기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말에는 기준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국제연대 사업입니다. 올해는 네팔연대 사업의 1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발전 방향을 좀 더 모색해보고 내부적으로 알려나가는 것에 주안점을 두려고 합니다. 크게 네팔은 11월 달에 방문하고 일본은 그동안의 연대에서 반전평화, 반차별 공동실천을 계획해서 8월 달에 탐방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한의제 사업입니다. 요즘 우리는 갈수록 불평등은 심화되고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운동이 지속 가능하려면 상생과 공존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실천해야 되겠죠? 기후정의를 위한 전조합은 실천 사업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또한 차별금지법 제정운동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런 운동을 타단체가 하는 거에 참여하는 걸 넘어서서 우리 노조의 주체, 독자적인 행사를 기획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지역연대, 생활문화연대, 국제연대, 대한의제 사업까지 올해 사회연대실은 사회연대 사업을 단단하게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지부와 지회,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